요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동평균선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이동평균선을 쓰고 이 이동평균선의 의미가 뭐냐면은 네, 반갑습니다. 리온 인베스트먼트의 티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순 이동 평균선의 개념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캔들부터 시작을 해서 거래량, 그다음에 지지와 저항, 패턴,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배웠다고 하면 이제는 조금 그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보조 지표를 이용한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는 증권사나 아니면은 보통 HTS를 접속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설치되어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또 기본적인 보조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보조 지표가 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어떻게 활용을 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이제 이동평균선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적어놨는데 처음에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차트에 보시면은 여기 좌측에 이제 화살표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지표에 이제 이동평균선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뭐 설치할 필요는 없으시지만 혹시라도 사라지거나 아니면 다시 설치할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 왜 이렇게 선으로 표시가 되는가일 텐데 개념 및 계산식에 단순 이동평균선은 주가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기간별 평균 주가를 산출하여 선으로 이은 그래프다. 그리고 계산식을 보시면은 P1, P2, P3 그래서 Pn 값을 더한 다음에 평균선이니까 주가를 나눠준 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지금 현재 끝에 있는 캔들이 있는데 이 캔들에 보시면은 이제 색깔별로 이동평균선 있죠. 회색 선으로 이렇게 그려진 이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120일의 이동평균선이니까 이 캔들을 오늘의 캔들을 포함해서 뒤로 120개를 더한 다음에 더한다는 거는 현재 캔들의 종가들의 값을 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음봉 같은 경우는 요 밑에 있는 종가, 그 다음에 양봉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종가를 120개를 더하는 겁니다. 120개의 종가를 더해서 그 값을 120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 뭐 10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가서 여기에 120개를 이제 더한 다음에 120으로 나누면은 그 값이 선에 찍히게 되는 거죠. 나머지 61선, 21선, 11선, 5일선 이런 선들이 결국에는 그 캔들의 종가의 값을 가지고 와서 해당하는 이동평균선의 값만큼 나눠져서 표현되는 선이 이동평균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이동평균선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느냐라고 봤을 때는 총 하나, 둘, 셋, 넷, 5개의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5개. 하늘색이 5일선,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이 11선, 그 다음에 빨간색이 21선, 옥색이 61선, 그 다음에 회색이 121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동평균선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이동평균선을 쓰고 이 이동평균선의 의미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5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이 가격의 움직임이 5일 동안의 평균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11선은 이 10일 동안의 캔들이 어느 정도로 움직였느냐를 보여주는 것이고 21선은 20일 동안의 평균 움직임 그 다음에 60일은 60일 동안의 평균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의 평균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선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배웠었던 추세선 같은 경우는 직선으로밖에 표현이 안 됐지만은 이동평균선은 구부러지는 이러한 성질을 이용을 해서 이런 움직이는 곡선으로 이루어진 추세선이다. 5일 동안의 움직임은 5개의 캔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121선 같은 경우는
큰 추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다. 대신에 어떤 선이 구부러지면서 좀 유연하게 추세를 볼 수가 있는 선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왜 5, 10, 20, 60, 120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미국의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5거래일을 개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5일 동안의 이동평균은 일주일 동안의 움직임을 대변을 해주는 것이고 10 이동평균선은 2주 동안, 그 다음에 20일 이동평균은 한 달 동안의 움직임이겠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60일 이동평균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의 움직임, 그리고 120일 동안의 움직임은 6개월 동안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더 크게 보시는 분들은 241선, 즉 1년 동안의 움직임을 표현한 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대표적인 단순 이동 평균선이라고 있는데 51선은 그냥 단기 매매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단기 매매에 적합한 단기선이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5일선, 11선을 기준으로 추세를 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선은 심리선이다. 그래서 한 달 정도 20거래일 동안의 주가의 움직임 혹은 가격의 움직임이 평균적인 움직임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1선은 수급선이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의 움직임이니까 예를 들어서 세력이 될 수 있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뭐 선물에서는 당연히 그 외국 자본이 되는 헤지펀드와 같은 기관에서의 움직임이 그런 물량을 쌓아가는 시기를 단 한 달은 너무 짧죠. 그래서 최소 3개월 동안의 움직임을 대변해주는 움직임이다. 그래서 61선을 수급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21선은 경기선. 6개월 정도의 움직임이 경제나 경기의 움직임을 대변해줄 수 있는 선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크로스가 일어난다는 거는 교차가 일어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선의 교차가 왜 의미가 있는 것이냐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의 개념이 생긴 거는 이제 일본의 기술적 분석가에 의해서 이게 이제 유명해지면서 이동평균선을 보는 어떤 하나의 굉장히 척도처럼 된 건데, 자, 여기를 한번 보면은 이 보라색 선이 11선이고 빨간색 선이 21선인데, 자, 21선이 이렇게 있고 11선이 21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쳤죠. 자, 상대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 이동 평균선이 21선이 되는 거고 단기 이동 평균선이 이제 11선이 되는 건데, 이 21선 장기 이동 평균선을 단기 이동 평균선이 골든 크로스를 했다. 그러면은 이 크로스가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죠. 의미를. 자, 10일 동안의 가격의 움직임의 평균이 20일 동안의 가격 움직임을 밑에서 위로 이렇게 상회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제 해석을 할 때 이 10일 동안의 움직임이 20일 동안의 움직임을 상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격 움직임은 더욱더 이런 식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반대로 이제 데드 크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21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고 11선이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이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된 거죠. 그러면은 10일 동안의 움직임이 20일 동안의 움직임을 하회함으로써 앞으로 가격이 더욱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은 상대적인 거라서 우리가 이동평균선 기본적인 것만 보더라도 60일 이동평균선, 121선 이동평균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동평균선의 숫자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의 의미가 커지겠죠. 이러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을 때 큰 이동 평균선을 쓸수록 골든 크로스나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을 때의 의미가 더 크게 상승으로의 전환, 그 다음에 하락으로의 전환의 의미가 더 커질 수 있겠다라고 우리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까처럼 10일과 20일 동안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얘네보다는 작은 의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그 이동평균선의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의 어떤 변화가
반드시 어떤 매매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하나의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보조 지표가 보여주는 신호가 정답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본인만의 어떤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은 절대적인 어떤 기준으로 삼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지지나 저항, 거래량, 캔들의 모습 이러한 것들까지도 고려를 해서 봐야지만 매매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의 개념까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자, 밑에 이 예를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1A로 단 한 번의 눌림도 없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게 또 정배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배열. 그래서 주가가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으로 나란히 상승 중일 때라는 걸 여기 적혀 있는데, 한마디로 정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 이동평균선부터 해가지고 장기 이동평균선까지 해서 모두가 올바른 그 선의 형태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다 보면은 요 시점부터 여기가 5, 10, 20, 60, 120이 모두 나란히 지금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61선까지도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면서 모든 이동평균선이 나란히 정배열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때는 정배열이 됐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지만 요거를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거의 가격이라는 것이 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정배열이 됐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눌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모든 이동평균선이 나란히 단기 이동평균선부터 장기 이동평균선까지 배열이 되었을 때를 정배열 상태라고 저희들은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역배열인데 정배열은 아까는 위에서부터 50, 20, 60, 120인데 역배열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120, 60, 20, 10, 5 순으로 배열이 되는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가 역배열 상태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은 하락을 하면서 지속적인 그 원의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예시는 굉장히 정석적인 부분인 거고 사실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이동평균선의 개념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거래량의 의미와 이동평균선과 거래량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